오매불만 원하는 건 F4 비자다. 난 또 소송할 거야. 정말 이긴 거 맞아? 스티브 유스가 화가 잔뜩 났었어요. 외국인의 인권을 우리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법치주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쳐 맞았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이야기 있죠? 주제, 스티브 유씨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 기능에 대해서 요즘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간다? 국가로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국가의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왜냐면 대법원에서 거의 면죄부와 같은 걸 줬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유승준이 이겼다. 소송에서 이겼어. 대법원에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이제 들어올 수 있나? 그런 식의 기사가 계속 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법조인이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유승준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기에 이미 충분한 상황인데도 법무부에서는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게 법무부가 자기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 다른 사건과 달리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좀 뿌듯하다? 우리 국가를 믿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여서 F4 비자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들어온다면 F4 비자죠. 지금 스티브 유씨가 원하는 건 F4 비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뉴스의 이제 썸네일들이죠. 보면은 세 번째 입국 거부에 유승준 또 소송 방침. 난 또 소송할 거야. 대법원에서도 이겼는데 국익 해쳐 비자 안 준 총영사관. 대법원에서 이겼다. 이 이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긴 거 맞아? 선 넘었다. 유승준 씨가, 스티브 유씨가 화가 잔뜩 났었어요. 너네 대한민국 정부 선 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폭발. 22년째 못 오는 그의 선택은. 선 넘었다라는 거는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한 말이겠죠? 외국인이 한 나라의 정부를 향해서 선 넘었다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무튼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유승준 씨가, 스티브 유 씨가 앞서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 소송을 낸 끝에 두 차례 최종 승소한 가수 스티브 유 또는 유승준, 유 씨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다시 한국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 그러니까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스티브 유 씨가 외국인이시니까 그랬는데 LA 총영사관에서 거절했어요. 두 번 거부를 했어.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한 거죠.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 스티브 유씨가 득이양양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LA 총영사관은 이번에도 6월 18일자로 거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그럼 이 거부 처분을 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볼게요. 왜 거부 처분을 했는지. 총영사관 측은 통지서에서 서면으로 해야 되니까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요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요것 때문에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요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거부 처분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날짜를 왜 썼냐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 한번 볼게요. 이제 스티브 유씨는 화가 났어요. 화가 이빨이 났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 스티브 유 측 변호인이죠. 자, 이것은 인권 침해다.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에서는 중대한 문제다. 인권 침해? 외국인의 인권을 우리가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외국인의 인권을 우리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이 그 외국에서 받는 만큼만 해주면 돼요. 상호 호혜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데 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 인권이라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주권 국가고 우리나라도 주권 국가죠. 그럼 미국은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비자 발급 굉장한 권한이죠. 그걸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권? 자, 두 번째, 법치주의? 아니,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건, 뭐, 튼튼하게 만들건, 그건 역시 우리 내국의 문제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 물론 외국인이니까 의견을 주실 수 있겠지만, 근간 훼손하는 중대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격분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두 가지가 그렇고요. 행정청이 법원 판결마저 무시. 이거 아니죠.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행정청이 언제 법원 판결을 무시했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행정청이 어떻게 법원 판결을 무시합니까? 이건 삼권 분립인데 지금 스티브 유씨 측은요.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자 행정청이 자, 여러분 삼권이 뭔지 아시죠? 자 그럼 우리 사회 시간을 가져볼까요? 삼권 분립은 뭐예요? 삼권. 자, 가장 먼저 입법권이 있죠? 입법권, 행정권, 그다음에 사법권 있잖아요. 요 세 개가 삼권이죠. 요거는 분리되어 있어요. 왜 분리시켰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권한을 나눠놓고 서로 상호 견제하게 만든 거죠. 상호 균형과 견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승준 씨 측은 뭐라고 하냐면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한다 라고 했지만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까지 사법부가 하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삼권 분립이. 그러니까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라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상권이 분리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외국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법한 처분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위법한 그 전에 거는 위법했지만 지금 거 위법한지 아닌지 몰라요. 법원의 판단이 또 필요할 수 있죠. 뭐 소송하시겠죠. 그때서 위법성이 결정이 되는 거지 뭐 행정청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법무부, 관계행정청의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존중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굳이 뭐 우려를 표명한다, 뭐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개인 의견은 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깊은 우려까지 뭐 하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런 의혹이 있죠. 영리 활동을 위해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 거 아니냐. 굳이 F4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영리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냐. 라는 그 세간의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승준 씨 측이 한 말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른 비자로 소송을 하면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 다음에 재외동포 지위로 소송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 권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 뭐 변호사의 권유든 어쨌든 이렇게 소송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F4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뭐가 소환돼요. 이분의 과거에 했던 행동이 또 소환이 돼.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 이제 저 때 일,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일이니까 이제 가물가물해질만 하죠. 이분도 40대 중반이 넘으셨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몰라요. MZ 세대들은 모를 건데 이분이 자꾸 우리가 잊을만 하면 언론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또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하니까 이제는 다 알아. 세대를 넘어서 이제 물려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지금 또 알게 됐죠. 이제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환이 됐죠, 소환됐어.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97년 데뷔한 유 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거 이때 제한이 됐고요. 이후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에서는 이번에도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시점이 중요하죠. 언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럼 이 기사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뭘까?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건 뭘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2015년이에요, 2015년. 자, 이분은요, 스티브 유 씨는 2002년에 한국 입국이 제한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왜 2015년에 비자 발급을 막 하기 시작했을까? 이유가 뭘까? 2015년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 이분은 이때부터 했을까? 나이 38세. 맞습니다. 시화생님. 2015년이 스티브 유 씨가 38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병역 법상에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그 나이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들어오면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몰랐죠.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LA 총영사관의 F4 비자입니다. 제일 동포 비자예요. 제일 권한이 많은 외국인으로서는 그러니까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거의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발급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티브 유시께서 격분하셔서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 대법원에서 이겼어. 그렇지만 이번에 또 발급이 거부됐죠. 유시 측은 이번 처분에도 불복해서 최근 법무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그 과거가 이제 소환이 되잖아, 자꾸. 2002년 유승준 씨죠. 입국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도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이분 되게 놀랬어요. 설마 입국 금지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그래서 일개 외국인에게 뒤통수를 이제 외국인이 됐죠. 뒤통수를 쳐 맞았죠. 진짜 쳐 맞았어요. 그래서 바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죠. 근데 이거에 놀란 거예요. 설마 진짜? 되게 당황했어요. 정말. 다시 돌아갔거든요. 입국 금지가 돼가지고 공항에 내렸다가 당황한 표정이 바로 다 드러나요. 그때 보면은. 근데 이분이 뭐라고 변명을 하시냐면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30이 됩니다.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가수 해야 되는데 가수 한다는 건 결국 그 이제 영리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영리 활동 해야 되는데 야 내가 공익입니다 여러분. 현역이 아니라 공익을 갔다 오면 내 나이가 30인데 그럼 나 댄스 가수 생명 끝나잖아. 그럼 나 어떻게 영리 활동을 어떻게 하겠니? 너네가 좀 이해해 줄래? 그런 말투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하셨죠. 순진한 분이에요. 순진한. 자기 욕망에 매우 순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해명이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격분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전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뢰를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갑자기 그 뒤통수를 치니까 온 국민들이 다 황당한 거죠. 그냥 황당했어. 황당하다. 대단한 멘탈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반응이었죠. 국민들은. 그러면서 2015년에 이때 38살 이제 되면서 비자 발급 소송을 시작하셨죠. 그냥 자기의 선택 존중해요. 저도 이분을 왜 군대 안 갔냐라는 비난은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군대를 제가 직업 군인으로 갔다 왔지만 징집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한참 잘 나갈 때야. 내가 피크야. 근데 징집돼서 군복무를 한다면 저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비난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내가 그 입장에 됐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을 비난하진 않지만 그러면 내가 그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죠.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는 하지 않겠지만 와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취하겠다. 이거는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는 한국에 발도 안 붙일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렇게 배신감을 심어줬으면 안 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병역 의무가 끝나는 해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유승준 씨였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너무 몰랐던 거죠. 너무 어릴 때 유학을 가서 대한민국의 그런 정서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 부모님도 이제 조언을 잘 못한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군대를 갔다 왔을 때 훨씬 더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분은 안타깝지만 이분의 패착은 뭐냐면요. 계산을 못한 거예요. 계산 착오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때 영상 한번 보시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이분이 해명이라고 하는 말도 가관이고 해명을 잘했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계속 잘못된 해명을 해요. 이분은. 문제가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분이 하는 인터뷰를 볼 때마다. 그렇고요. 자 이제 한번 이분이 주장하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방한 그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고 했다가 안 가서 욕을 엄청 먹었죠. 수식어가 아름다운 청년 아니었나요? 아름다운 청년, 그러니까 바른 이미지. 근데 그런 사람이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니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수식어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본인이 가겠다. 그리고 속였죠. 결국은. 원래 못 가죠. 그런 공연 자체를 못 가죠. 현역이 아니지만 입영 대상자가 자기 공연한다고? 공연한다는 건 그게 뭐 공익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사익이잖아요. 근데 공연한다고 외국을 보내주는 것부터가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부터가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도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었죠. 공익이었다니까요. 공익. 근데 이제 그것도 싫은 거죠. 논어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분이 대표적인 견소리 하는 분이죠. 견보다 소리, 작은 이익을 보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는 어떻게 하라면 무견소리라고 하거든요. 야, 작은 이익을 보지 마라. 그러면은 인생이 1, 2년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우리가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나의 이익을 계산을 해야지 지금 당장의 이익을 계산을 한 거예요. 이분은 대표적으로 견소리하는 분이다. 자, 여러분 그 대법원 판단 한번 같이 볼게요. 도대체 뭔 소리였냐 그러면. 자, 대법원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주 LA 총영사관의 2015년 8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절차와 결정에 모두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 자, 절차는 뭐고 결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2015년 8월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에요. 자, 행정청은 처분을 하죠. 그 처분인데 어떤 처분이냐면 2015년 8월자 처분이에요.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단. 자, 주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죠. 비자 발급 여부는 누가 결정해요? LA 총영사관이 한다고요.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은 LA 총영사관 행정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행정부가 거부했는데 그게 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재량권은 LA 총영사관에게 있는 겁니다. 결정권은. 그런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익과 처분 대상에 입히되는 불이익을, 이게 사익이죠. 비교 형량에서 처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청은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크다면 거부하는 것이 공익이 크면 거부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개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면은 거부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울질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저울질을 해라. 저울질을 하라고 했지 거부 처분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은 법무부가 2002년 2월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그대로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자, 지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주된 근거는 뭐였냐면 요거였다는 거죠. 2002년에 법무부가 내린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LA 총영사관이. 주 LA 총영사관이 법에서 정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에 최종 권한이 있어요. 사법부가 아니라. 그런데 LA 총영사관이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유는 뭐라고요? 재량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법무부가 2002년 2월에 내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그것만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거부 처분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다시 활용해서 거부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건. 오케이라고요. 그걸 사법부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재량권 행사하지 않은 게. 그 다음에 그리고서 대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38세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 없죠. 근데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 해석을 하면. 그죠?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38세가 넘으면 병역 기피하려고 외국을 도망 다녀도 야 그냥 해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게 법의 취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에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법의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아직 무기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된다 이죠. 신중. 물론 법에 근거는 없죠. 무기한이라는 거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체류 자격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하면 되는 거. 신중하게. 근데 그 전에는 LA 총영사관이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법무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니까 그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절차 위반이라는 건데요. 주 LA 총영사관은 2015년 9월 2일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는 신속히 처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서로 처분하도록 한 행정 절차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문서로 하면 돼요, 이제. 그죠? 모든 국가기관의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서로 안 하고 전화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그 다음에 처분은 문서로 하면 되겠군요. 오케이. 그 위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LA 총영사관에서는 어떻게 거부했겠어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2020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LA 총영사관이 이번에 거부한 사유는 뭐냐면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때문이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권한을 재량권을 잘 행사해서 봤더니 스티브 유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위가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치는 우려가 있더라. 나 재량권 행사했어. 그리고 이거를 문서로 줬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된 거죠. 최소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거나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스티브 유 씨가 이걸 가지고 다시 소송할 수 있어요. 왜? 새로운 처분이 내렸잖아요. 새로운 처분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처분이 적법한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거는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상권 분리,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인 거죠.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승준, 스티브 유 씨가 있어요. 비자 발급은 외교부에서 하지만 외교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 총영사관은 외교부 소속이잖아요. 외교부에서 비자 발급을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유승준 씨는. 근데 입국 금지 조치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교부에서 비자 발급을 해줘봤자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물론 거부했지만 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한국에 입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유 씨의 입국 금지 조치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에도 병무청 요청이 있어야지 입국 금지 조치 관련 검토를 할 것이다. 병무청이 정말 확고하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병무청 입장이에요. 제 생각. 그렇게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기능이 기능하고 있다. 효능감 있단 말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효능감 있게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나라 국가가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왜 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오고 싶을까? 자기를 이렇게 인권 침해하는 나라에 왜 오고 싶어 할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스티브 유 씨 사건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이번에 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소송할 수 있고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봐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고 옛날에 상하방송하고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르고 끝난 줄 알고 그게 욕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 들렸는데 그게 유승준 씨가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스티브 유 씨의 무슨 스텝이 했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경솔했던 거고 그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유 씨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르노너 프로젝트 1입도 들으시고 우아하게 욕하는 법도 들으셔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철저히 그런 거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기 외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프로젝트 1이 구매하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시면 회의 배송도 해드리니까 교재 회의 배송이 필요하고 온라인 강의니까 뭐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 워크북만 국제 배송해 드리니까 들으실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 스티브 유께서 저의 프로젝트 1입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논어 공부하셔야 돼요. 논어 공부. 정말 회의에서도 많이 들으십니다. 프로젝트 1입은 세상에 이런 강의는 없기 때문에 나를 1입하게 해주는 강의는 이렇게 좋은 강의는 없다. 자, 그럼 여러분 국군들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